수백 명의 아기들이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했다. 이 계획의 이름은 유랑 아기 프로젝트였다. 15대의 로켓이 100명의 아기를 15개의 행성으로 보냈다. 그 아기들은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 인류 식민의 선구자로서 타 행성 생존 가능성을 시험한다. 로켓의 굉음이 울리고 프로젝트 참가자로서 가슴이 벅찼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동료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에게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적응력이 우리보다 뛰어난 신인류다. 지구의 생명은 수억 년에 걸쳐 생존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신인류는 그 진화를 한 사람의 생애로 압축한다. 즉, 이 아기들은 자라면서 그 행성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진화한다. 15개의 서로 다른 행성에서 진화하며 인간과는 달라질 운명이다. 그래, 그래도 자신이 인간이란 건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는 동시에 출발 버튼을 눌렀다. 우리도 떠날 시간이다. 아이들의 성과를 보러 가자. 너와 동료는 출발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라 식민선의 속도를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행성에 도착했을 때 신인류 아기들이 그곳에서 10년을 보낸 뒤였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의 생존을 관찰하는 것. 동면 캡슐에서 깨어나자 도착 알림이 울렸다. 1호 식민선이 도착한 행성이다. 밖을 바라보며 모든 게 순조롭다면 신인류는 여기서 10년째다. 우주선이 천천히 착륙하고 동료는 짐에서 총을 꺼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들 앞에서 총이 필요해? 15개 행성 보고서엔 모두 토착 생물이 있다고 했다. 야수를 대비해야지.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노란 행성에 초록이 점처럼 박혀있다. 착륙하고 나서야 알았다. 노란 건 대지, 초록은 드문 오아시스였다. 각 오아시스엔 식물 하나뿐,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산처럼 거대한 나무였다. 우주복을 입고 땅을 밟자 이상한 벌레들이 기어다녔다. 멀리선 동물이 놀라 달아났다. 이곳은 생기로 가득했다. 가장 가까운 거목으로 다가갔다. 곧 금속 질감의 나무줄기에서 농구공 크기만한 구멍을 발견했다. 휘어진 나무 껍질이 수로가 되어 수액을 아래쪽 나무통으로 흐르게 했다. 동료가 흥분하며 말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살아남았어. 장치 근처에 맨땅으로 된 길이 보였다. 길을 따라가니 나무줄기에 문이 있었다. 문 밖에서도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료가 문을 두드리려 하자 그를 막았다. 규정상 우리는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된다. 게다가 알다시피 신인류는 수단 가리지 않고 진화한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설 때까지. 그 과정은 분명 무자비한 사륙일 것이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동료는 그래도 우린 동료잖아라며 결국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동료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 아이는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기괴하고 공포스러웠다. 진화의 불확실성을 이미 알았음에도 직접 마주한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기괴했다. 안에서 밖으로 뒤틀린 형태였다. 인간의 특징이 남아있긴 했지만 전혀 사람 같지 않았다. 동료가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손을 내밀어 우호를 표하려 했다. 신인류의 코가 실룩거리더니 순간 동료를 뒤로 확 잡아챘다. 칼날 같은 역장이 그의 자리를 스쳤다. 인사가 아냐. 서열 확인 중인 거야. 그들은 우리를 먹이로 보고 있었다. 나는 동료를 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무 구멍에서 신인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사지로 땅을 짚고 무섭게 달려왔다.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나는 즉시 총을 꺼내 허공에 연달아 발사했다. 그들이 주춤하는 틈을 타서 가까스로 우주선에 복귀했다. 우주선을 고공에 띄워 관찰했다. 신인류가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흉곽이 크게 들썩였다. 산소가 부족한 행성에서 살기 위해 호흡기관이 진화한 것이다. 그들의 발톱도 용도가 있었다. 신인류는 나무로 다가가 톱니 같은 발톱으로 줄기를 쉽게 갈랐다. 그러고는 수액 채집 장치를 설치했다. 금속 질감의 나무조차 종이장 같았다. 생살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역장은 근처의 토착 맹수들을 갈기갈기 찢었다. 강력한 호흡기와 날카로운 무기로 그들의 속도와 공격력은 토착 생물을 압도했다. 이 행성의 생명체들은 전적으로 이 나무에 의존해 산다. 나무는 물을 제공하고 먹이도 제공한다. 나무가 곧 생명의 근원인 셈이다.
신인류가 이 나무를 독점했으니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섰다. 나는 환호했지만 동료는 침울해 보였다. 저들은 짐승이 됐어. 인간임을 잊었어.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실험의 목적 아니었나?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실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상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야. 다른 14개 행성도 기대되는군. 2호 개척선 추정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함께 동면 장치로 들어갔다. 2호에서 6호 행성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 늪지대를 달리기 위해 다리가 길어지거나 고공 비행을 위해 날개가 생기는 등 각자 환경에 맞춰 진화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동료는 더 괴로워했다. 누구도 자신을 인간이라 생각지 않아. 비극이야. 평범한 우리도 스스로를 고대인이라 생각하진 않잖아. 그들에게 바라지 마. 동면에서 깨어나자. 안내음이 울려 퍼졌다. 7호 개척선 행성 도착. 반은 녹색, 반은 흰색인 행성이었다. 우주선 문이 열리자 건물만큼 거대한 생물들이 초원에서 유유히 풀을 뜯고 있었다. 느릿해 보였으나 워낙 거대해. 실제 이동 속도는 매우 빨랐다. 신인류를 찾아 나섰지만 이번엔 쉽지 않았다. 추락한 우주선 잔해는 찾았으나 한 달이 넘도록 기첩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멸종한 건가? 그러던 중 거대 수의 배설물에서 사람 형상이 새겨진 석판을 발견했다. 새겨진 흔적이 아주 선명했다. 희망이 보였지만 다시 한 달간 소득이 없었다. 신인류는 없었지만 이 행성의 생존 법칙을 알아냈다. 행성의 색이 나뉜 이유는 극심한 온도 차였다. 빛이 닿는 곳은 무성한 초원이지만 어두운 이면은 영하 수백 도의 불모지였다. 식물은 아침에 자라나 밤이 되면 냉기에 얼어 부서졌다. 동물들은 추위를 피해 태양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다. 잠시라도 멈추면 죽음뿐이었다. 인간의 속도로는 행성의 자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석판을 보며 의문이 생겼다.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석판의 발견 장소를 떠올리다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우주선을 띄워 거대수들을 정밀 스캔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거대수의 내장 기관 안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의 형체들이 보였다. 신인류는 기생생물이 되어 있었다. 넓은 곳에선 허리를 숙여 서 있고 좁은 곳에선 기어다니며 살고 있었다. 그 좁고 한정된 환경 속에서도 식당과 공방 같은 구역까지 나뉘어 있었다. 거대수를 일주일간 추적하며 확인했다. 설령 숙주인 거대수가 죽더라도 남은 체온으로 버티며 다음 숙주로 옮겨갔다. 신인류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 석판과 그것이 발견된 장소를 떠올리자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우주선을 띄워 거대수들의 내부를 정밀 스캔했다. 스캔 결과가 나오자 우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수의 장기 안쪽에 꿈틀거리는 사람의 형체들이 있었다. 신인류는 기생생물이 된 것이다. 어쩐지 찾을 수가 없더라니. 영상을 보니 넓은 곳에선 겨우 허리를 숙여 서고 좁은 곳에선 기어서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식당과 방어시설 같은 구역이 나뉘어 있었다. 일주일간 거대수를 추적하며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냈다. 거대수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체온으로 신인류는 그 온기로 영하의 추위를 버티며 다음날 새로운 숙주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거대수가 이 행성의 주인이라면 신인류는 그 거대수의 주인인 셈이다. 우주선이 행성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후 8호부터 13호 행성에서 진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동면에서 깨어나자 안내음이 울렸다. 14호 개척선 행성 도착. 그곳은 온통 검은 행성이었다. 검은 구름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다. 우주선이 착륙하고 해치가 열리자 완벽한 어둠이 우릴 맞이했다. 손전등 빛조차 어둠에 먹혀버렸다. 일주일간 지켜봤지만 단 한 줄기의 빛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가 절망하며 말했다. 이런 곳에서 대체 어떻게 신인류를 찾아? 방법이 있어. 그들이 직접 오게 만드는 거야. 동료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상상해봐. 시각이 무의미한 암흑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될까? 분명 청각이 극도로 발달했을 거야. 엔진을 가동해 소음을 내보냈다. 과연 이 방법이 통할까?
진짜 올까? 그냥 나가서 찾는 게 낫지 않아?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10시간이 흘러 있었다. 포기하려던 찰나 고개를 돌려보니 기이한 형체들이 우주선 밖을 기어 다니고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인기척이 전혀 없어서 이제야 발견한 것이었다. 손전등을 비춰도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발을 구르자 즉시 경계했다. 체구는 왜소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매끈했다. 대신 귀가 얼굴의 절반을 차지했다. 어둠 속 생활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그 커다란 귀였다. 엔진 소음이 계속되자 그들은 호기심 어린 듯 머물렀다. 하지만 이래선 그들의 생활을 관찰할 수 없었다.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밖으로 나가보자. 나도 같이 갈까? 자네는 우주선에 남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자네가 날 구해줘야 하니까. 엔진을 끄자 신인류들이 서서히 흩어졌다. 그들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기에 불을 켜고 뒤를 쫓아도 알아채지 못했다. 발소리가 유령처럼 가벼워서 눈을 감으면 앞에 누가 있는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을 따라 넓은 공터에 도착했다. 조명을 비춰보니 공터가 아니었다. 신인류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그들은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순간 모두가 바람처럼 달려나갔고 사냥감의 비명과 뜯어먹는 소리가 들렸다. 단 1분 만에 동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행성 자체가 암흑의 숲이었다. 위치가 노출되면 바로 몰매를 맞았다. 이렇게 많은 개체의 수가 번성한 걸 보니 확실히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모양이다. 발길을 돌리려는데 방금 그 동물처럼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돌을 받고 말았다. 바스락 소리가 들리자마자 돌아보니 수많은 귀가 일제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입에서 풍기는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더 강렬한 굉음이 들렸다. 그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정신없이 도망쳤다. 동료가 우주선을 끌고 온 것이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난 자네가 그들을 착하다 믿고 동족인 우릴 해치지 않을 줄 알았지. 이제 그런 환상은 버렸어. 현실을 직시해야지. 그들과 우린 인간과 원숭이처럼 이미 다른 종이 되어버렸어. 다시 동면에서 깨어난 우리에게 안내음이 들려왔다. 마지막 15호 개척선 행성 도착.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드디어 마지막 행성이었다. 우주선이 착륙하고 해치가 열리자 희뿌연 황토색 대지가 보였다. 신인류를 찾으려던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들이 먼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동료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행성의 신인류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신인류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기괴한 변종들만 보다가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마른 침을 삼키며 온갖 경계심이 머릿속을 채웠다. 한참 뒤에야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친숙한 촉감과 온기가 그들이 우리와 같은 동료임을 증명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진화했나요? 지능과 인지, 능력조차 똑같았다. 자네들은 완벽한 인간이야. 동료가 외쳤다. 나 역시 깨달았다. 그들이 이 실험을 가장 큰 성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그는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까닥였다. 길을 걸으며 물었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섰나요? 물론이죠. 저희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다른 행성의 신인류들은 정점에 서기 위해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했는데 왜 당신들만은 인간의 모습을 유지했나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진화가 가능했죠? 동료가 흥분하며 덧붙였다. 지능과 도구로 승부하는 인간의 길을 다시 걸으신 거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적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이 모습으로 적들 사이에 숨어들었다가 허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의아해하던 찰나 그가 멈춰 서서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엔 우리가 타고 온 우주선이 있었다. 하지만 그 너머의 풍경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의 미소가 악기처럼 무섭게 변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15호선은 발사에 실패했었어. 우주로 나간 게 아니라 지구로 떨어진 거였어.